네,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김철원 기자가 짚어줄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 9일과 올해 1월 11일 각각 학동과 화정동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작년 6월에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죠. 철거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16개월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35명을 수사를 해서 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도급 업자는 구속이 됐지만 HDC 현대산업개발은 법인은 벌금형을 받아서 몸통은 어디 가고 깃털만 건드린 수사라는 유족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11일에 같은 시공사죠. 이번에는 화정동이었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23층에서부터 38층의 아파트가 무너져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개월 만인 최근에 광주경찰청이 21명을 기소했는데요. 직접 책임을 물어서 17명 그리고 토지 매입 등의 어떤 그 비리를 저지른 4명을 포함해서 21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원인으로는 무리한 동바리 철거, 그러니까 건물 층과 층 사이를 지지해주는 지지대를 얘기하는 동바리를 무리하게 철거를 했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붙이지 않고 공사를 이어가서 무너졌다는 그런 원인이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실제로는 근본적인 원인은 빨리빨리 아파트 지어서 그만큼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빚어낸 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대형 참사였는데 수사 결과는 조금 양이 안 찹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후 책임자, 가장 상위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마 시민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대형 사고들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이 허가 과정에 혹시 문제는 없는가를 한번 이번 사고를 통해서 짚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고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게 원래 시공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시공하지 않고 이게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허가와 감수 과정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원가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실 시공과 또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무리한 시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합리한 산업 구조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다 못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감리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돼 왔는데 감리만 제대로 제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 업계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시공업체나 이런 쪽에서 선정할 게 아니라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감리를 임명을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은 그런 제도 마련은 아주 속도가 늦고 뜻을 모아가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희생자가 많았던 참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12구 참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10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 참사였던 반면 어떤 경찰 수사 같은 부분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당장 필요한 게 이제 국정조사가 제일 그렇죠. 시급한데 내년 1월 초까지인가요? 기한이 근데 이렇게
별로 기대가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정조사라는 게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사권입니다. 네. 이것은 그래서 일단 조사 과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특수본이 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경찰 수사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지금 채 20일도 남지 않은 이 국정조사가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당초에 국정조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의 협상이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정조사 연장 불가 입장에서 예산안 타결 이후에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협상 과정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긴 한데 정치 경제 막 다루다 보니까 또 어두운 이야기들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이렇게 좀 밝은 좀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갈 만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잠깐 나눠볼까요? 네, 좋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야기 안 할 수는 네. 없겠죠? 예. 월드컵 지역민들도 많이 열광하고 저도 밤새워가면서 그 경기를 시청하곤 했었는데요. 원래 카타르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는 저 재미없는 월드컵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정말 매 경기마다 흥미진진하게 그런 그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서 그 선수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뚜껑 열기 우리나라가 과연 16강에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워낙 강팀들이 있어서 과연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다. 네. 뭐 요새 유행하는 말처럼 월드컵이 낳은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런 어떤 거기에 꽂힌 분들 많죠, 사실은. 네. 줄여서 중꺾마라고도 네. 합니다. 네, 또 다른 키워드들 어떤 게 있었는지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볼겠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이슈들 살펴볼게요. 네, 월드컵 이야기했지만 또 지역적으로는 기아 타이거스가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것도 뭐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또 광주 FC는 뭐 일부 리그로 다시 승격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최다 승점 그리고 최단기간에 그 일부 리그 승격을 결정지은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정효 감독, 광주 FC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정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리그 승격을 확정 지은 뒤에도 그 어떤 경기를 슬슬하거나 어떤 느슨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5대 0으로 이기고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이 뛰게 주문했다라고 해서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프로라고 하면 네. 그런 5대 0으로 이기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마음가짐이 좀 다르네요. 네. 네, 한 해 이슈들을 저희가 이렇게 되짚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출연자분들과 함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네 글자를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먼저 오 대표님은 네 글자 어떤 걸 좀 꼽으실까요? 뭐 상투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봅니다. 정말 일도 많았고 또 네. 아픈 일도 많았고 또 즐거운 일도 많았고 근데 내년에는 다사다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조금 진부한 답변이신 것 그냥 같은데 평타급인데. 자,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저는 사자성어는 아니고 네. 그 아슬아슬로 아슬아슬. 한번 꼽아봤습니다. 대통령과 대선에 관련한 얘기인데 표차가 워낙 적은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갈려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과 이후 행보 또한 굉장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민들이 보기에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서 아슬아슬로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각 분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간 그런 대목도 좀 있었다 싶은데요. 끝으로 내년에 한 해 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한 두 분께 이야기를 나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이 어려운 경제의 파고가 한국을 덮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이 문제를 좀 잘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새 유행하는 그 중꺾마로 한번 네. 얘기를 풀어보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꺾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 사회에 진영별로 갈려서 극단의 어떤 갈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마음을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대립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내년에는 상대방을 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중요한 것은 꺾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과이 다른 의미의, 불개가 네. 아니고 과이 필개 하면 될까요? 반드시 고쳐라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